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요, 입찰이 되었거나 기존의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역서를 가지고 계약 내역서를 만들어야 되거나 준공, 설계 변경, 기성 등등 작업을 해야 될 때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합계가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기계 설비나 건축이나 이런 거에서 간간히 보면 건축은 대부분 합계가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합계가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합계가 위에 있는 경우일 때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뚜껑 설계에 접속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입찰 내역 클릭해서 시작하게 누르셔도 되고요. 서비스에서 입찰 내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입찰 내역 만들기, 공사명이 있다면 공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하고 뭐 24년도니까 이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클릭하신 후에 일반이 선택되어 있고요. 자, 테스트 1차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사 일괄 입력을 누르고요. 자, 화면이 일반 구조와 건축 구조가 있는데요. 건축 구조가 아까 이렇게 합계가 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합계가 밑에 있는 경우를 건축 구조라고 하고요. 일반 구조는 이렇게 합계가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위에 있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수량 단위 합 제노경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내역서 같은 경우는 합 제노경에 수량이 먼저 오고 단위가 그 다음에 오네요. 그럼 여기서 수량이 먼저 오고 단위가 먼저 오기 때문에, 단위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합 제노경은 맞네요. 자, 일반 구조 체크해주고 내역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요 위에는 뚜껑 설계 기본 기능에서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합계는 빼주고요. 밑에 것만 비고란 빼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계약 내역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내역서를 보다 보면요, 지금 여기는 단가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렇게 단가를 소수점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000이면 다행인데요. 이게 막 뭐 곱해져서 뭐 1, 2, 3, 4 뭐뭐점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계산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뚜껑 설계 보시면은요, 일단 만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서 공종을 클릭하시고 간급자재까지 있네요. 컨트롤 비고 빼고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뚜껑 설계 넘어와서 컨트롤 V 하면 여기 레벨 값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잘 된 겁니다. 근데 가끔 입력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인식을 못한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수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강급자재가 이 강급자재와 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번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겠죠. 그럼 2번으로 바꿔주시고, 아스코는 3번이에요. 3번이고,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 분류죠. 두 번째 분류니까 2번 레벨 값을. 그럼 얘는 3번. 그럼 밑에도 3번으로 알아서 인식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1번이 첫 번째 레벨 값, 2번이 두 번째 레벨 값. 우수공은 1번이니까 2번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2번의 합계는 3번이 더해주겠죠. 그 다음에 포장공이 또 1번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의 합을 포장공이 가져오고, 2번의 또 합계는 3번을 가져오는 거겠죠. 자, 이런 레벨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입력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갈 텐데, 자, 문제는 합계가 이게 맞냐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맞냐면, 지금 강급자재 보시면 직접 공사비 포함으로 체크되어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해제해 주시면은 여기 위에 합계가 나오죠. 그럼 내역서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같은지. 예, 이렇게 보시면 금액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 합계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합계가 맞는지. 자, 이렇게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급자재에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조달 수수료 부분이에요. 이 조달 수수료가 왜 중요하냐? 이 조달 수수료에 보시면요, 여기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0.54%죠. 근데 이거는 얘를 계산할 때 이건 지금 값으로 되어 있네요. 만약에 그냥 0.54에다가 곱하기 이거를 하면요, 자, 소수점 없애보고요.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0.0054로 곱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방식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계산식이 수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뚜껑 설계는 그렇게까지 인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다수수로 부분을 클릭하셔서 0.0054로 바꿔주시면 값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좀 하나 엑셀이 잘못된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것 빼기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121540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해서 여기서만 빼놨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여기서는 이 금액이 맞는데 엑셀에서는 지금 자기 멋대로 강제대로 계산을 해놨어요.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직접공사비 해제를 눌러주시고, 만약에 품질 시험비 같은 것도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직접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파란색 분류가 대분류인데 레벨 1인데 이 원 부분은 이렇게 레벨 값이 1인 부분은 직접공사비 포함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공사비를 해제하니 직접공사비는 이게 맞더라. 그래서 보니 맨 위에 직접공사비가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원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원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뚜껑 설계에서도 원가 계산서로 넘어갈게요.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 세부 설정에서 지금 현재 24년도기 때문에 이 설계 내역서는 24년도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적용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공사가 지금 어떤 공사냐, 뭐 배수로 정비네요.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했다고 전부 다 인식하는 거 아니고요. 뭐 토목공사 체크하시고 뭐 아까 보면은 여기 보면 건강 이런 게 없네요. 그러면 공사가 30일 이하 공사니까 그러면 공사일수 뭐 29일 해놓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기계 대여금 뭐 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인 것 같으니까 전문 건설업에서 뭐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토공사, 포장공사 뭐 이런 게 있네요. 일단 이거라고 치고 이거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전문, 그다음에 뭐 갑이든 을이든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맞는 거. 그럼 기타 토목이라고 하고, 자, 이거 ON을 해주면요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는 확인을 해볼게요. 당연히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사에 이 공사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있는 걸 그냥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틀린 거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켰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13.7%. 자, 이거까지 맞네요. 금액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산재보험료가 3.7%네요.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럼 직접 입력으로 체크하시고 3.7을 입력해서 등록. 그런 금액이 17만 3,905원 똑같죠. 자, 이렇게 같은 걸 알 수 있고, 고용보험은 1.01 똑같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대여금 0.68. 여기 보면 건설기계 대여금이 어디지? 여기 있네요. 자, 0.68. 얘도 0.68이죠. 그래서 이 똑같죠, 금액이. 산업안전관리비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됐네요. 왜냐하면 산업안전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게 왜 안 됐냐? 지금 강급자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죠. 총공사비가 2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강급자재비가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을까? 여기 보면 산출 근거 라인에 쭉 내려보시면 D1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이렇게 강급자재라고 적혀 있고 여기 강급자재비도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 이 강급자재가 어떤 걸 가져와야 되냐? 자, 내역서에 가보시면 별점 강급자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내역서에 가보시면 강급자재가 만든 사람이 별점 광급자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 원가 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 산출 근거 라인에 클릭하신 다음에 얘 수식을 지우시고요. 여기 A5 보이시죠? A5 입력하시면 그 금액이 정확히 딸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다시 자동 적용해 보면 안전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원가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 안전관리비가 지금 맞냐 금액이 안 맞네요. 왜 안 맞을까를 보니까 얘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318만 얼마가 413만 얼마로 더해졌어요. 그럼 318만 이게 재료비의 소개고 집중 노후비랑 더한 다음에 2.93에 뭐 1.1을 곱해줬다고 지금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그러면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거 클릭하시고 이 수식을 지우세요. 그 다음에 아까 재료비 소개였죠. 그럼 재료비 소개가 자, 다시 볼게요. 재료비의 소개가 2원이고요. 구분이 2원. 집중노무비가 F1 두 개를 더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2.93에 곱하기 1.1을 했는데 자, 그럼 산업안전관리비 수식에서 얘 지우시고요. 아까 갈로 두 개 하고 2원 더하기 F1이 집중노무비
직전 노후비의 재료비 소개 맞죠? 이거 E1 F1 그 다음에 곱하기 2.93인데 여기 2.94 요율이 돼 있죠? 그럼 요율을 곱해줄게요. 요율이 지구 R1이라는 수식이네요. 지구 R1 그 다음에 갈로 닫고 곱하기 1.2 하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257,297원 257,297원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환경보존비도 한번 볼게요. 자, 환경보존비도 보면은 지금 아까 보니까 똑같이 직접 재료비랑 집 재료비의 소개랑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에 곱하기 0.9가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0.8로 되어 있죠. 일단 0.9로 먼저 바꿔볼게요. 얘를 0.9 있네요. 얘 체크해도 되겠죠? 자, 등록하시면 157, 150, 778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0, 778이 맞죠?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자, 기타 경비도 8.4%인데 6.5%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8.4%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 맞는지. 일단 소개가 안 맞죠. 소개가 왜 안 맞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산재 고용료가 안 맞았죠. 아까 3.56이 아니고 3.7%죠. 직접 입력해서 3.7%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 맞고, 합계를 확인해 보니 5761-914. 자,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순공사 원가, 순공사비 맞고, 일반 관리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윤 15% 적용돼 있죠. 그 다음에 맞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윤을 뭐 얼마 뺐었다 이렇게 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산출 근거 가신 다음에 마이너스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도급공사비를 다 확인해 볼게요. 자, 도급공사비가 보니까 금액이 튀어요. 절사를 해놨네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200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산출근거 클릭하신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742 하면 되겠죠? 뒷자리가 742였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공사비가 40443-000 40443-000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 저장하시고 이거는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계약내역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은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계약 누르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 확인. 기존에 일반 만든 1차가 뜰 거예요.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계약 금액이 뭐 1620만 원이야 하면 여기다가 1620만 원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88.8%야 88.8이라고 적용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간급자재는 적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는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100% 다시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서 금액으로 난 1650만 원이야 계약 금액이 16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해서 적용 누르시면 알아서 금액이 다 이렇게 92.86% 되고요. 원가 계산서에도 되지만 지금 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뒷자리 잘라놓은 것 때문에. 자, 이게 왜 아까 오류가 났냐? 문제가 뭐냐면요, 원가 계산서에서 아까 이윤이 빼져 있었는데 이윤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했어야 됐어요. 그럼 알아서 더해주거나 빼주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실 때는 기존의 이윤이 우리가 마이너스 시켜놓은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돌리면 다시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온대요. 편집 사용이 혹시 뜬다면 클릭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값지에다가 입력하는 게 있어요. 입력하시면은 그것까지 다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원가 계산서 가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지고 내역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지시고요. 근데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계약내역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미 엑셀로 할 수 있는 게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영상을 다른 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계약내역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설계 변경 때문에 하는 건데요. 프로젝트에서 클릭하시고 계약이 있어야 변경이 있잖아요. 자, 이제 변경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누르시고 확인. 1차 뜨죠? 계약, 종료 계약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변경이 미리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싶다. 색 변경 클릭해 주시면 바뀝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건 기존 거죠. 근데 낙찰도 이렇게 적용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역 설정에서 만약에 신규를 좀 추가하고 싶어, 텁하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단가산지에서 텁하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물 텁하기 하나 넣어보면 이게 신규니까 당초는 0이고 변경은 이렇게 되고 수량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경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여기 원가 계산서 눌러보고 뭐 보면 다 이렇게 두 줄이 나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규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신규 때문에 당초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금액이.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증감도 간략하게 만들어지고 필요 없으면 숨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공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계약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변경이 됐으니까 계약을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클릭하시고 계약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플러스로 눌러보면 2차가 있어요. 2차가 이제 계약 변경인데 변경 내역서를 다시 계약 내역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2차 계약 내역서가 이렇게 555 신규 아까 추가했던 내용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준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준공 클릭하시고 플러스 확인. 2차가 아까 새로 만든 계약이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 정산해야 될 것들. 건설기계 대여금 나 정산할래.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 라인에서 건설기계 대여금 쪽 산출근거 라인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시고 확인. 그럼 영원 처리되죠. 자, 산업안전관리비는 내가 35만 9천 원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가지고 내가 30만 원 정도 맞췄어. 30만 원만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준공 내역서를 값지까지 회사명 입력하시고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명을 뭐 1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만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표자 이름 아무개 하고 그다음에 수신 입력 뭐 서울시 재무관 기하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한 1초 만에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자, 편집 사용 뜨시면 항상 클릭해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편집 사용을 항상 클릭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정확하게 들어가요. 자, 원가 계산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금액 영원 처리한 거,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비 30만 원 입력한 거, 총괄 직계표 내역서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입찰 내역, 타내역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뭐 모든 구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가능한 거는 지금 이렇게 위에서 합계를 하는 구조와 이제 건축 구조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봐서 프로젝트명을 건축 구조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합계가 하단에 존재할 때입니다. 전에 만들었던 거는 합계가 상단 부분에 존재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들어가 주시고 공사일가 입력 누르신 다음에 어떤 내용을 건축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꼭 건축구조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렇게 분류가 레벨 1 다음에 바로 레벨 2 분명히 오고 그 다음 밑에 합계가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얘를 우리가 처음 했던 건 합계가 항상 여기 위에 존재했거든요. 이렇게 밑에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얘를 똑같이 전체 복사해서 비고 빼고 복사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전에 단위 수량 위치 파악해야죠. 단위 수량 재노경 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수량 재노경 합인데 합이 맨 뒤로 가야겠죠. 자, 이렇게 가시고 건축 구조라고 한 게 하단 부위의 합계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레벨 값, 요 변환 후에 이 레벨 값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검은색으로 전체적으로 잘 물려 있으면 아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입력 눌러 보시고 확인. 자, 전체 합계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여기 합계. 자, 이렇게 합계 보시면 52만 1,580원 보시면 52만 1,580원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 위에 합계처럼 뚜껑 설계에서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시 엑셀 파일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뽑으실 때 건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내역서에서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합계 위치만 다른 거지 하는 방식은 전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입찰 내역 탄핵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